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경제학 천재들이 왜 한순간에 파산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랍고도 중요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노벨상에서 파산까지 정말 극적인 제목이죠.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어떻게 영광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로 이 두 사람, 마이런 숄스와 로버트 머튼입니다. 이들은 금융 리스크의 가격을 매기는 아주 혁신적인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말 그대로 당시 월스트리트의 신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이 리스크 관리의 대가들이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금융 이론 때문에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금융 리스크의 대가들이 그렇게까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단지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 사실 이 천재들의 실패가 그렇게 특별하고 희귀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어 온 인간 행동 패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역사상 모든 금융 거품의 한가운데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일 겁니다. 과거의 규칙은 이제 안 통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착각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이 신기술이 모든 경제 법칙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불과 몇 년 뒤에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합니다.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것 역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또 다른 망상이 낳은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패턴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라디오가 발명됐을 때,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또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비슷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이론의 결함입니다. 왜 우리는 심지어 천재들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어쩌면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인간을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우리의 경제 이론,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제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걸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완전하게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른 노벨상 수상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죠. 그는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든 학자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개념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합리적이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우리 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밌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합리성과 사이먼이 말한 제한된 합리성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해서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찾아내는 뭐랄까 신 같은 존재죠. 반면에 오른쪽은 현실의 우리 모습입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 앞에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체스 게임입니다. 체스에서 둘 수 있는 게임의 경우의 수가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0의 120제곱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해요. 이걸 인간의 뇌로 계산한다? 이건 뭐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럼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들은 대체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그들은 이 모든 수를 계산하는 대신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경험에서 나온 규칙들을 사용해서 선택지를 확 좁혀나갑니다. 즉,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최고의 수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만족스러운 수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합리성. 이 체스판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월스트리트의 비극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머튼과 슐스는 자신들이 세상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의 금융시장은 체스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융 모델의 복잡성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똑똑한 경제학자 몇 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이란 건 신화에 불과하고 노벨상 수상자 같은 전문가에게도 분명한 인지적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한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우리가 만든 시장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한해도 괜찮은 걸까요?